저런 거 불공정한 법령이 가지고 계시죠? 자, 불공정한 법령이 한번 보셔요. 12페이지요. 12페이지. 새로운 것 있죠? 새로운 거 줬잖아요. 12페이지 보셔요. 12. 여기 새로운 것 있잖아요. 보면 불공정한 법령이 나와 있죠? 자, 104절 한번 보셔요.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경을 잃은 법률행위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부터요, 이제 우리가 그 앞에 안에 있는 것이 이제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그럼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제 뭐라 하냐면 104조가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렇게 되어 있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요. 여기서 보면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는 아니냐? 여기서 법률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법률의 규정. 이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경매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경매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먼저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1억 원짜리 건물이 있죠. 이것을 을하고요. 을하고 2천만 원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1억 원짜리를요. 그럼 여기서 차이가 몇 배가 나죠?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을 1억짜리를 1억에 팔지 않고 을한테 2천만 원에 파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따지는 거죠. 이것이 객관적 요건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럼 객관적 요건은 뭐죠? 급보죠. 급보 지비죠. 급보와 반대급보죠. 반대급보. 반대급보가 뭐죠? 2천만 원이죠. 급보와 반대급보 간에 뭐가 있다?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현저한 불균형 이렇게 했죠. 그래서 급보와 반대급보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것은 몇 배를 얘기하냐? 3배에서 4배를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저기는 몇 배가 차이가 나죠? 5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급보는 뭐죠? 주는 것이죠. 주는 것. 반대급보는 뭐죠? 받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냐? 유상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을 유상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유상과 무상을 전부 다 설명을 해요. 주고받는 것, give and take를 유상이라고 그래요. 그럼 봐요. 내가 이 친구한테 귤 하나 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미안하다고 하면서요. 고맙다 그러면서 나한테 커피 한 잔을 줬어요. 그러면 주고받았죠? 그거 유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유상은 뭐냐면 대가 관계가 있어야 돼요. 대가 관계. 즉 봐봐요. 매매계약에서 등기를 해주는 대가로 등기를 해주는 대가로 뭘 받아? 대금을 받죠. 대금을 주는 대가로 뭘 받아? 등기를 받죠. 이것을 유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이사 오면요. 옆집에서 우리 이사 왔는데 하면서 과일 하나 주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빈 그릇을 그냥 돌려줄 수 없으니까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다 또 과자요? 한 2개 정도 올려서 또 갖다 줘야 하나요? 이것은 대가 관계가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유상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을 무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고받았는데 대가 관계가 없거나 그 다음에 주기만 주고 받는 것이 없을 때 그것을 무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는요. 급보와 반대급보에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유상이죠. 유상이니까 뭐는 안 되는 거예요? 무상을 말한다. 기부행위 또는요 증여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여기 계약이죠. 계약이니까 뭐는 안 돼요? 단독행위는 안 돼. 단독행위. 원래 단독행위는 안 되는데요. 판례가요 면제에서 인정을 했어. 그것을 인정. 알겠죠? 자 그럼 봐요. 경매 된다 안 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경매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증여라든가 기부행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채무 면제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봐요 여기요. 주관적인 요건으로 뭐가 있냐? 이 주관적인 요건으로는 뭐가 있냐면요. 갑이 1억 원짜리를 을한테 2천만 원에 팔았다 이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그 이유가 이 사람이 공박했기 때문이냐, 경솔했기 때문이냐, 무경험했기 때문이냐 이런 말이에요. 공박과 경솔과 무경험 이런 말이죠. 그래서 공박했기 때문이냐, 경솔했기 때문이냐, 무경험했기 때문이냐 이런 말이죠. 이때의 공박이라는 것은 경제적 공박, 그 다음에 정신적, 그 다음에 심리적, 명예적 모든 공박을 포함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솔과 무경험인데 이때의 무경험은 뭘 얘기하냐? 거래 일반에 있어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이고 특정한 거래 영역이요. 특정한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래 일반에 있어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한다. 특정한 거래 영역에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갑이 1억짜리를 2천만에 팔았는데 그것이 갑이 궁박해서 그랬느냐? 그래, 그것을 불공정한 법령이. 그런데 갑이 1억짜리 2천 팔았는데 갑이 스스로 원해서, 갑이 아버지고 을이 아들이란 말이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냥 주기는 그러니까 한 2천원 달라 이래서 팔았단 말이죠. 그럼 공박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닌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알 수 있어요? 객관적인 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3배에서 4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주관적인 요건으로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계속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이 추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알겠죠? 왜냐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1억짜리를 2천만에 팔 수도 있으니까 언제나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요 궁박하고 그 사람이요 경솔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경험도 없어 무경험이야. 이 3종 세트를 다 갖춘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보면 주변에요 어떤 사람이요 궁박도 하고 경솔도 하고 무경험인데 이건요 일단요 요단강을 건너기 하루 전날 있는 사람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은 모두 다 갖추어도 되지만 몇 개만 있어도 된다? 하나만 있어도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해. 하나만 있어도 된다.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안 돼. 별리다심에 났는데 궁박 그 밖에 경솔 그러면 큰일 나. 궁박 그 밖에 그러면 플러스야 플러스.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죠. 궁박 또는 경솔 그래야지. 궁박하거나 경솔 그래야지. 궁박과 경솔 그러면 안 돼. 궁박 그리고 경솔 그러면 안 돼. 궁박 그 밖에 경솔 그러면 안 돼. 알죠? 둘 중에 하나니까 궁박하거나 궁박 또는 알겠죠? 이래야 된단 말이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 건물이 1억짜리인데요 1억짜리를 갑이요 을한테요 2천만에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갑이 직접 파는 것이 아니고 갑의 대리인이 파는 경우가 있죠. 갑의 대리인이요. 그럼 대리인이 갑의 건물요 을한테 팔아. 그랬을 때요 우리가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은요 자기 건물을 자기가 파는 것도 아니죠. 남의 건물을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리인한테요 대리인한테 궁박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남의 물건을 파는데 궁박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대리인은 경솔할 수가 있죠. 거래라면서 대리인은 사회적 경험이 없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시험에 뭐가 잘 나오냐? 이게 가장 정답을 많이 하는데 뭐라 나오냐? 궁박과 경솔은 본인, 궁박과 무경험은 본인, 궁박과 경솔은 대리인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오직 뭐만 궁박만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걸 정확하게 암기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여러분 사회적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따지는 것이 특정한 거래형에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에어컨 제가 샀잖아요. 에어컨 맨 처음 살 때 이게 뭐 학원 같은 데 보면 대부분 다 에어컨 같은 거 중고로 사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이거 중고하고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중고는요 싼 게 비싸기라고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설치 비용이 대빵 많이 들어요. 설치 비용이요. 뭐 설치하고 이게 중고하고 새하고 100만 원 차이도 안 나요. 차이는 되게 처음에는 큰 것처럼 보여. 근데 저거는 설치 다 해주죠. 와가지고요. 그러니까 결국 싼 게 비싸게 말이 그때 딱 알았죠. 그래서 그냥 중고를 맨 처음에 이제 뭐 하는 데가 있는데 보통 에어컨 같은 것은 왜 중고로 써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은 에어컨이나 난방기는 한참 잠깐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10년, 20년 돼도 성능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난방기라든가 냉방기를 자주 바꾸는 것은 사실 전기요금은 절약된다고 그러는데 그 전기요금 절약된다고 새 거 하나 사잖아요. 그러면 그 전기요금 절약해서 저거 쓰면은 100년을 써야지 전기요금하고 맞먹어요. 알겠죠? 그냥 쓴 게 낫다 이 말이죠.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중고 설치 비용하고 무슨 운반 비용 이게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들어요. 쓸데없이 그런 짓을 왜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내가 냉난방기 잘 몰라도 거래할 수 있어 없어? 내가 저게 어떻게 해서 냉방이 나오고 어떻게 해서 난방이 나오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그래도 거래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것을 일반적인 거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냉난방기에 대해서 전문가면 전문가다. 그럼 그 사람은 뭐 경험이 없다 그러면 안 되죠. 비전문가다 그러면 경험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무경험이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도 냉난방기 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정한 거래 영역에서 경험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거래 일반적인 거래. 여러분 혹시 이번에 갤럭시 노트 7인가 나왔죠? 노트 7 여러분 잘 아세요?
몰라도 누가요? 뭐냐 너는 그러면 나 노트 7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노트 7이 뭐 어쩐데 그러면은 뭐 사진도 잘 찍히고 뭐 저거 그러니까 어떻게 구동이 되는데 그거 아무도 모르죠. 그걸 아는 사람은 경험이 있다. 그걸 모르면 경험이 없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우리는 노트 7이 뭔지를 몰라도 선전을 통해서 그냥 적당히 통화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 팔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것을 거래 일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여기서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것을 뭐냐?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것을 알면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인식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용하려는 의사, 이것을 뭐라고 한다? 폭리의사라고 얘기를 해. 반드시 이거 있어. 그래서 우리가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뭐냐? 궁박어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경보죠. 이것을 뭐 하려고 하는 의사?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 정답의 1순위, 정답의 2순위. 3순위가 뭐냐? 하나만, 셋 중에 하나만, 이렇게 3순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특정 그래요. 이런 것들도 이제 나머지가 이제 정답이 되겠죠? 여기 뭐 무상은 안 된다거나, 증여는 안 된다거나, 경매는 안 된다거나, 이런 것이 나머지 순위다.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에서 일단 가장 시험에 잘 나온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머지를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뭐다? 폭리의사. 아니요, 궁박, 폭리의사. 그 다음에 하나만 이렇게. 모두 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걸 먼저 기본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여유가 되면 거래 일반이냐, 특정 거래 영역이 하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여기 뭐다? 여기서 보면은 뭐죠? 유상만 되니까 원칙적으로 무상 기부행위는 불공정한 법률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객관적인 요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관적인 요건이 당연히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요, 뭐가 다르냐? 103조고 104조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아까 우리 104조는 103조를 뭐라고 그랬죠? 첩계약은요? 일단 봐봐. 가방 을하고 첩계약을 했죠? 을이 갑한테 자동차를 사죠. 갑이 을한테요, 집을 사죠. 103조 위반 첩계약을 해가지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반환 청구 못해요. 을도 갑한테 자동차 반환 청구 못해. 둘 다 반환 청구를 못해요. 그런데 104조는요, 104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보면요, 1억짜리를 2천만 원에 팔았으니까 갑을 뭐란다? 피해자라고 얘기해, 피해자. 을을 뭐라 한다? 을을요, 폭리자라고 얘기해요. 1억짜리를 2천원에 샀으니까요. 만약에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 해봐. 그러면 이 사람한테 집을 주고 이렇게 등기를 했겠죠, 등기. 그럼 어떻게 하냐? 갑은 을한테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을은 갑한테 준 2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를 못해요. 이게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103조에 위반되면 두 사람 다 반환을 말하지 못한다? 청구하지 못한다. 그런데요, 104조에 위반되면요, 피해자는 반환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폭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알겠죠? 이런 차이가 있고, 물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모욕행위 추인은 안 되고 모욕행위 전환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거기 가서 배우면 되고, 이것을 불공정한 법률 행위다 이렇게. 문제는요, 한 문제만 풀어봐. 어디를 보냐면 페이지요, 9페이지요, 24번 한번 보세요. 페이지 9페이지 24번이요.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냐? 궁박은 심리적, 정신적, 경제적 모든 것을 포함한다. 여러분 25니까 2014에 나온 거죠? 이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 여러분 지금 몇 페이지 보고 있죠? 9페이지에 24번. 부담 없는 증여. 9페이지에 24번. 9페이지. 여러분 부담 없는 증여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알겠죠? 증여는 무상이니까 안 되죠?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도 줄고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 그게 아주 중요한데 아직 우리 안 배웠어. 그냥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되고 써. 거기다가 추인 X. 추인은 안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대리인에 의해서 계약을 하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죠?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그래서 무경험은 대리인. 맞는 말이죠? 5번요, 경매죠? 경매는 뭐라 한다 써? 법률의 규정이죠. 경매는 법률의 규정.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경매자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말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2번이죠. 2번. 알겠죠?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이것을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요, 오후에요, 노트 강의할 때 풀면 돼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요,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보냐면 법률행위 해석을 봐. 13쪽이요.
이제 법률 해석은 여기 보면 상당히 좀 길게 나와 있죠. 지금 시간에 여러분요, 이것을 뭐 길게 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요. 길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이제 처음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강의를 이렇게 해오니까요, 자세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뭐 그것을 이해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이해하기 쉽게요, 다른 표현을 써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이제, 의사표시라고 해가지고, 의사표시에서 모두 몇 문제가 나오냐면요, 두 문제가 보통 나오는데요. 올해 27회 시험은요, 몇 문제가 나왔다? 그것은 세 문제가 나왔죠. 참, 세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좀 드물거든요. 그래서 세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그럼 몇 문제가 나올 것인가? 아마 내년에는요, 다시요, 두 문제 정도가 나올 거예요. 알겠죠? 올해는 비진입 표시 나오고, 통정입 표시 나오고, 그 다음에 사기 강박이 나왔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세 문제가 나왔거든요. 보통은 비진입 표시하고, 통정입 표시 3문제, 차고하고 사기 강박이 3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아마 통정입 표시 3문제, 또는요, 차고의 3문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한번 보죠. 여기 보면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했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체결을 하죠. 이 계약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법률 행위다. 이런 법률 행위는 무슨 요건이 있다? 법률 행위는 무슨 요건? 성립 요건이 있죠. 그 다음에 무슨 요건? 효력 요건. 우리가 지금 효력 요건 하고 있죠? 효력 요건은 뭐가 있다? 일반적 효력 요건하고 특별 있죠? 그래서 일반적 효력 요건하고 특별 효력 요건 이렇게. 일반적은 뭐가 있어요? 먼저 당사자. 당사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까? 그 다음에 여기 목적을 지금 우리 공부했죠, 목적은 뭐가 돼야 돼?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까? 여기까지 공부했죠? 알겠죠? 그래서 103조, 104조까지. 103조를 보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이죠. 사회적 타당성에 해당하는 것이고, 104조로 뭐라고 한다? 104조 암기해야 돼. 뭐라고 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것은 이제 의사표시예요. 여기는 이제 끝났죠. 여기까지는. 이제 의사표시를 봐. 그래서 의사표시는 뭐라고 하냐? 의사표시는요, 107조 비진입, 108조 허위표시, 109조 착오, 110조 사기강박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뭐냐? 우리가 이제 의사표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잠깐 공부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먼저 이제 여러분 전번 시간에 했던 것을 한번 봐야 돼요. 갑을 뭐라고 얘기한다? 표의자라고 얘기하죠. 을을 뭐라 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를 하죠. 갑이라는 사람이 뭐라 해요? 청약을 하죠. 그러면 청약을 뭐라고 얘기해요? 의사표시라고 얘기하고요. 을이 승낙을 하죠. 승낙을 뭐라고 얘기해요? 의사표시라고 얘기하고,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얘기한다?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요, 청약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다? 승낙이 있잖아요. 청약과 승낙이 일치를 한다. 다른 말로 뭘 한다? 합치를 한다. 합의를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다. 이렇게. 이 계약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법률 요건이다.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법률 행위다. 이렇게 하단 말이죠. 알겠죠? 법률 행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갑은 을한테 뭐를 한다? 등기를 해줄 뭐가 생겨?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여기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금 지급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을은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어? 의무가 있고,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법률 효과라고 얘기한다. 이 법률 효과를 뭐란다? 법률행위의 뭐라고 해? 목적이고 법률행위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제 여기서 좀 보면 원칙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전체적인 큰 구조잖아요. 이걸 가지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갑이 을한테 대금을 얼마 받을 수 있어요? 대금을 얼마 받을 수 있어? 응? 갑이 을한테 돈을 얼마 받을 수 있어? 매매 대금을. 여러분 눈 있죠? 눈 있어 한번 봐봐. 얼마 받을 수 있어? 그림 그려놨잖아요. 돈 얼마 받아? 갑이 을한테 집 한다고 해놨죠? 지금 돈 얼마 받냐고? 알아 몰라? 그거 모른다고 하면 되죠. 뭐 때문에 모르는 거죠? 뭐 때문에 몰라? 의사표시 얼마나 사라고 말했어 안 했어? 그래서 얼마나 사라고 해야 돼? 1억 사라고 했어. 그럼 돈을 얼마 받을 수 있어? 1억을 받을 수 있죠. 대금을 뭐라고 그래? 등기를 뭐라고 얘기해? 법률 효과라고 얘기해. 법률 효과. 다 같은 말이지, 이 말 같은 말이죠? 대금하고 등기를 법률 효과 목적이라고 하죠? 그럼 봐봐. 갑이 을한테 1억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을 얼마로 해야 돼? 1억으로 해야 되죠. 다시 말하면 의사표시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법률행위는 뭐다? 법률행위는 뭐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그런데 의사표시는 뭐가 의사표시다? 표의자가 뭐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기억 안 나요? 뭐가 발생해? 법률 효과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1억을 달라 이 말은 내가 원하는 법률 효과는 얼마다? 1억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걸 지금부터 알아야지 지금부터 진도가 나가는 거죠.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있죠? 아무튼요 다른 데에 비해서요 아무튼 수업의 집중도는 엄청나게요 뛰어나요. 아무튼 좋은 사람이 일단 없어가지고요 참 대단해요. 알겠죠? 오케이. 그랬는데 바로 좋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요. 자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라는 것은 뭐다? 누가? 표의자가 원하는 거죠. 뭐를요? 대금하고 등기를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라고 하죠. 그럼 내가 만약에 5천만 원에 청약을 했다. 그럼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다? 5천이다. 1억에 청약을 했다. 얼마다? 1억이죠. 그러니까 결국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것은 법률 효과는 뭐가 있어야 결정이 되죠? 의사표시가 있어야 결정이 되죠. 그래서 법률 효과는 의사표시대로 결정이 되죠. 의사표시가 결정이 되면 법률 효과가 결정이 되죠. 내 말 지금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그걸 먼저 알아야 돼. 뭐라고요? 내가 뭐라 했다고? 법률 효과는 뭐 때문에 결정이 된다고? 의사표시. 오케이. 자, 그럼요. 동포 여러분 이제 하나만 더 봐. 자, 우리가 여러분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청약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청약이라고 그래요. 갑이 을한테 있죠? 갑이 청약을 하죠? 청약은요, 이렇게 의사표시이죠. 자, 이 사람은 뭐라 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갑을 뭐라고 얘기해요? 표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갑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죠? 1억이죠? 1억에 살래? 의사가 뭐죠? 나 1억 받고 싶어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요? 표시를 얼마로 해야 돼? 1억으로 표시해야죠. 1억으로 표시해야죠. 그럼 의사표시가 어떻게 돼요? 일치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청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청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요. 받고 싶은 돈이 1억이에요. 1억에 살래? 그러면 의사표시가 일치하죠. 그걸 청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겠죠. 99%는요. 여러분들이 학원을 듣고 싶다고 해서 여기 온 거지 강의도 듣고 싶지 않은데 여기 온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아까워서 올 수도 있긴 있죠. 그런데 그런 거 떠나가지고 아무튼 여러분 의사하고 표시가 뭐가 되니까 일치하니까 여기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랬다고 얘기해줘. 알겠죠? 그래서 이게 1번이란 말이죠. 그러면요 이 의리한 사람이 여기 대해서 뭘 한다? 승낙을 해야 되겠죠? 승낙이요? 승낙 봐봐. 승낙 2번. 오케이. 여러분요 승낙을 할 때는요 내가 이 친구요 마음속의 의사를 내가 알 수 있나요? 지금 무슨 생각으로 맨 앞에 앉아있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알죠? 올해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1차로 패스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앉아있는지 앉아있을 데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지 내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죠.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는 모르는 거예요. 의사는 어느 경우에 하냐? 가족관계라든가 친밀한 관계가 있거나 연인관계라든가 이런 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요 상대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관계 보면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빼빼로 데이 했었죠. 남편한테 미리서 이틀 전에 언지를 주죠? 뭐가 빼빼하다가 왔는데 무슨 빼빼로가 11월 11일이래. 오늘이 9일이네. 얘기를 해놨죠? 그래서 남편이 가면서 뭐라고 그래? 걱정 마 하고 갔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틀 뒤에요. 빼빼로가 올 것이라고 내가 기대를 하고 집에서 대기 중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요. 그 여자는 집에서 대기하지 않고 추령 입고 밥 양푼에다 실컷 비벼먹고 자고 있단 말이죠. 남편 돌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왜요? 아직까지 남편이 한 번도 빼빼로 사다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올해도 안 사주겠지. 그리고 자기도 말해놓고 자기 말하는 사람도 까먹었어. 이틀 지나가지고. 알겠죠? 빼빼로 대인자인지도 모르고 자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게 바로 뭐다? 남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니까. 내 말 지금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칙적으로 뭐냐면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를 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남편이 지나가면서 귀찮으니까 알았어. 사줄 마음은 전혀 없어. 눈꽃만큼도. 그런데 빼빼로 되는데 빼빼로 사올 거야? 알았어. 얘기하죠. 의사하고 뭐가요? 표시가 전혀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 법은 어느 경우에 법이 적용되는 것이냐? 법은 법을 지키고 있을 때는 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간단히 얘기하면요. 내가 차량 정규 속도를 지키고요. 안전벨트 매고요. 운전을 하고 있어요. 핸드폰 하지 않아요? 경찰이 있어요? 나를 잡아 안 잡아? 안 잡죠. 왜요? 법을 지키고 있을 때는 법이 개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요? 핸드폰 하고 있어요? 경찰 호랑이 불러 안 불러? 부르죠? 뭐라고 하죠? 딱지 떼죠? 내가 법을 위반했을 때 법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청약은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한 게 청약이죠. 이럴 때는 법이 개입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법은 언제 개입하냐? 법은 뭔가가 언밸런스가 됐을 때 이것을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개입하는 게 법이란 말이죠. 뭔가가 질서가 깨졌을 때 이것을 복구시키는 것이 뭐라보다 법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냐? 의사하고 표시가 이렇게 일치할 때는 절대로 법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할 때를 배운다, 일치하지 않는 걸 배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법이라는 건 상상. 그런데 봐, 갑하고 라고 지금 있죠? 갑의 마음속의 생각은 1억이에요. 근데 표시를 1억으로 했어요. 그럼 을이 승낙을 해야 되겠죠? 승낙을 할 때 얼마로 승낙을 한다? 얼마로 승낙을 해? 1억으로 승낙을 하겠죠. 중요한 것은 1억으로 승낙을 하는데요. 이 1억은 갑이라는 사람의 생각대로 1억이다, 말한 것을 듣고 1억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아주 중요해요. 갑이라는 사람의 표시대로 승낙을 하는 거지, 갑이라는 사람의 의사대로 승낙하는 게, 아까 말했죠? 가족관계, 부부관계는 표시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 의사가 더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아내는요, 남편이 알아서 사올게, 그래도 기대를 한다 안 한다? 전혀 안 하죠. 왜요? 어차피 안 사올 거니까. 그것이 경험상으로 이게 쭉 왔기 때문에 전혀 기다리지 않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것은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왜요? 상대방의 의사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알겠죠? 자, 그럼 봐요. 이걸 해가지고 이제 계약이 성립하죠. 이것은 우리 법에서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사 표시가 일치하니까. 그럼 언제 문제가 되죠? 언제? 여기서 일대 문제가 되죠? 여기 청약은요, 의사가요, 내가 받고 싶은 돈은 1억이에요. 표시가 얼마냐? 표시가 1,000만 원이에요. 동그라미 하나를요, 1억을 하려면 동그라미가 8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를 빠뜨린 거예요. 자기도 일십, 백천 하다가 안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억이 얼마가 됐죠? 1,000만 원으로 문자를 잘못 보낸 거예요. 나는 지금 얼마라고 생각하고 보냈죠? 1억이라고 보냈죠? 그런데 실제 상대방이 받은 것은 얼마로 받았죠? 1,000만 원으로 받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승낙을 하겠죠? 이 사람이 승낙을 할 때는 갑이라는 사람의 의사대로 승낙한다, 표시대로 승낙을 한다, 표시대로. 그래서 얼마로 승낙한다? 1,000만 원으로 승낙을 하죠. 1,000만 원으로.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은 성립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의사는 1억이고 말은 잘못해서 1,000만 원인데 을은 말한 대로 승낙을 해서 1,000만 원. 그러면 1,000만 원으로 계약이 됐다는 거예요? 1억으로 계약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죠. 만약 여러분요, 의사하고 표시가 다르죠? 여러분이 갑이라고 해봐. 여러분이 갑이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나는 1억으로 청약을 할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1,000만 원으로 청약을 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갑이다 간다면 여러분들은 청약이 1억이라고 주장하겠어? 1,000만 원이라고 주장하겠어? 1억이라고 주장하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을이 되게 봐. 그러면 여러분들은 1,000만이라고 주장하겠어? 1억이라고 주장하겠어? 1,000만 원이라고 주장을 하겠죠. 이게 문제 아니에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이제 법이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이 개입을 해서 일단 뭐냐? 먼저 청약이 있고, 두 번째 뭐가 있어? 승낙이 있고, 세 번째 합의가 있어야 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승낙이 있으려면 먼저 청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청약이 의사하고 표시가 다르잖아요. 그럼 이놈의 그 청약을 1억으로 청약으로 볼 것인가? 1,000만 원으로 청약으로 볼 것인가? 이게 법이 문제 아니에요. 이게 우리 지금부터 설명한 것이 민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이걸 여러분들이 적당히라도 이해하면 민법을 공부하는데 100% 지장이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각각 나라마다 다르다 이 말이죠. 프랑스와 같은 나라는 인간의 양심을 중요시해. 그걸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데, 그 인간의 양심을 중요시해가지고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설령 표시를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자기의 양심상 내가 미안해, 표시가 잘못됐네, 나는 원래 1억이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의 양심을 듣고 믿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1억 원에 청약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을은 얼마로 승낙했죠? 1,000만 원.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독일이나 우리나라는 표시주의예요. 여러분 그걸 뭐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너 생각대로 책임지라고 그래, 너 말한 대로 책임지라고 그래. 뭐 다 일치, 저는 일치네요. 어느 정도. 알겠죠? 말한 대로 책임져다. 말한 대로. 말이 뭐예요? 의사예요? 표시예요? 표시. 우리나라는 표시대로 책임져라. 표시대로. 독일하고 우리나라는 표시대로 책임을 져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얼마든지 관계없이 표시가 1,000만 원이죠? 그러면 1,000만 원으로 청약으로 봐버려. 우리 얼마로 승낙을 했죠? 1,000만 원. 1,000만 원이니까 일치가 되죠? 계약이 성립하죠. 그러면요, 갑은요, 손가락 한번 더 누르면 되는데
손가락 한번 더 누르지 못해서 1억짜리가 1,000만 원으로 됐잖아요. 갑의 입장에서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엄청난 손해죠. 계약은 성립이 됐는데 그러면 여기서 또 나와야죠. 계약이 성립했다? 그럼 무슨 요건으로 간다? 효력 요건으로 간다. 우리가 배웠던 거 다시 다 기억하는 거예요. 효력 요건 속에 뭐가 들어있다? 착오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다.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동영상 들어요? 동영상 듣냐고. 알겠죠? 동영상 카페는요 12월까지만 오픈하고요. 작년에는 동영상 카페를 다 오픈했거든요. 끝까지요. 12월까지만 오픈하고 오픈하지 않을 거예요. 알겠죠? 일단 12월까지는 오픈해야 될 것 같아요. 동영상은요. 카페는요. 하고 소관생은 관계없죠. 그렇죠? 그래서 외부에 공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내가 지금 이 연사가 외치는 것은 강의는 듣기는 들어요? 합격탁하며 그거 엄청 비싼 건데요. 사이트가요. 좀 들어주세요. 알겠죠? 알겠죠? 자, 봐. 여기 보면 뭐냐면 그러니까 민법이 다른 법하고 어려운 게 학생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앞하고 뒤하고 같이 내가 매일 했죠. 이 민법은 눈덩이 굴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눈을 굴리면 어떻게 처음에 조그맣죠? 굴면 굴갈수록 어떻게 커지죠? 이 커진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알면서 커져야 되는데 나는 공부도 안 하고 있는데 눈덩이만 커져 있으니까 그걸 보니까 놀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요. 그러니까 민법은 다른 법보다 민법은 다른 법은 이것만 봐도 돼요. 이것만 봐도 되고 이것만 봐도 돼요. 그래서 민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첫 시간에 있던 것이 여기 또 나오고요. 이게요. 다음 주에 또 나올 거예요. 다른 게. 앞하고 어떻게 다 연결돼가지고.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책을 자주 봐야 되고 강의를 앞에서부터 계속, 다시 앞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귀에 익숙하고요. 그래야 된단 말이죠. 다른 과목들은 그것만 봐도 돼요. 이것만 봐도 돼요. 근데 민법은 그건 절대로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요, 공부를 할 때 과목마다 약간의 공부하는 방법 차이가 있으니까요. 공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강의 노트 같은 거 있죠? 집에서 이거 오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고 오시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야만이 강의를 듣는데 아주 편하단 말이죠. 깨보면요, 1억하고 1,000만 원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각각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결정이 돼야, 봐봐. 이게 결정이 돼야 1번. 그 다음에 뭐가 결정이 된다? 돈이 얼마인가가 결정이 된다. 2번. 그렇잖아요? 됐죠? 그럼 봐요. 우리는 그러면 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냐? 여러분요, 정상적인 것은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지금부터 비정상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의사는 1억인데 표시는 1,000만 원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돈, 법률 효과가 얼마이냐 이 말이죠. 얼마예요? 알 수가 없죠. 이걸 청약을 먼저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법률 효과를 확정시키는 것,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법률 행위의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법률 행위의 해석이다. 이 법률 해석은 먼저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냥 들어. 그 다음에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보충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카페 가가지고 아메리카노 다 마시면 리필해주죠. 그것을 보충한다 이런 말이 간단히 얘기하면요. 여기 규범이란 말이 있고 자연적이란 말이 있죠. 자연적이라는 것은 뭐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규범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뭐 법규범이나 이런 말 들어봤죠? 그 규범이란 게 뭐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말할 것이 아니고 강의를 빨리 하면 되는데요. 규범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규가 뭐냐? 규가 규칙이란 거예요. 규칙. 일정한 규칙이 일정한 범위에 미치는 힘을 규범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학원 수강증 가지고 계시나요?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다른 과목 다 좋은데 민법 강의는 못 듣겠어요? 원장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데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돼요? 민법은 다른 학원이 있으니까 다른 학원 가서 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수강증을 가지고 다른 학원을 갔다 이 말이죠. 다른 학원에서 민법만 들으러 내가 왔다. 강의는 저쪽 원주 공사에서 끊었는데 그쪽 민법 선생 안 돼가지고 내가 민법 수강증이 있으니까 여기 들어왔으니까 들어가게 해달라. 된다 안 된다? 돼 안 돼? 왜 안 되죠? 그걸 내가 묻는 거예요. 그거 왜 안 되죠? 어차피 이 학원이나 저 학원이나 똑같은 수강증인데 아무렇게나 들고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죠? 그것을 말하냐? 일정한 규칙이, 그것은 뭐냐? 원주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범위에만 미친다 이 말이죠. 원주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범위에만 그게 미쳐. 그러니까 다른 학원에 미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규범력이 없다 이런 말이죠. 대한민국은요, 봐봐. 대한민국은 어디까지 대한민국이냐? 참 우리나라 희한하게 돼 있어. 대한민국은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해요. 그러니까 북한도 우리나라 땅이에요. 알겠죠? 북한도.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민법은요, 북한에도 미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뭐란다? 대한민국의 민법은 실질적으로는 북한에는 규범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왜요? 북한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만약에 여러분요, 북한에서 누군가가 두 사람이 싸웠죠? 그 싸우면 대한민국 형법으로 그걸 다뤄야 되거든요. 대한민국 형법으로 다룰 수가 현실적으로 있어, 없어? 없잖아요. 대한민국 형법은 북한에는 규범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요. 이제 우리가 이제 뭐를 보냐면 이렇게 의사하고 표시는 원칙적으로 일치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 뭐란다? 이것을 청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1억을 받고 싶은데요, 잘못해서 1,000만 원으로 얘기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런 봐봐. 갑의 입장에서 봐봐. 갑의 입장에서 보란 말이죠. 갑의 입장에서 이러면요, 1억 원을 보장해주면 아무 말이 없어요. 1,000만 원을 보장해주면 아무 말이 없어요. 1억 원을 보장해주면 아무 말이 없죠. 그러니까 봐봐. 의사하고 표시가 다를 때 말하는 사람의 의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잘못 말하면 뭐가 문제가 돼? 항상 표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갑이 원하는 것은 의사잖아요. 의사인데 말이 잘못됐을 때 의사와 표시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는 문제가 안 돼. 뭐가 문제가 돼요? 표시. 잘못 말한 표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시, 이 1,000만 원을 청약으로 볼 것인가, 승낙으로 청약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이 표시를요, 표시대로 유효하다, 표시대로 무효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요. 유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그럼 여기요,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그러면 의사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 왜? 갑이 원하는 게 의사니까. 의사는 필요가 없고 말 잘못한 표시가 문제가 되죠. 이 표시를 유효로 볼 것인가, 무효로 볼 것인가. 표시를 유효로 본다. 이것을 우리는 무슨 주의라고 한다? 표시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표시를 무효로 본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의사주의라고 얘기를 해. 봐봐. 지구상에 의사하고 표시밖에 없는데, 의사하고 표시밖에 없죠? 근데 표시가 무효라잖아요. 남는 거 뭐밖에 없어? 의사밖에 없죠? 그래서 의사주의라고 해. 이런 봐. 우리가 뭐냐면, 야, 내 생각이 잘못됐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한테 말한 게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죠. 상처 준 말을 해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이러면요, 의사하고 표시 중에서 의사는 문제가 안 돼.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의사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데 뭐가 문제가 되죠? 잘못 말한 표시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 때는 우리가 이런 걸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표시를 유효로 볼 것인가, 표시주의. 표시를 무효로 볼 것인가, 의사주의라고 얘기해. 그래서 만약에 표시가 의사대로 1억으로 결정이 됐다는 게 막 의사주의 1억이죠? 그러면 돈 받을 수 있는 것도 얼마가 가능하다? 1억이 가능하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만약에 1,000만 원으로 결정이 됐다, 표시대로 돈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얼마다? 1,000만 원이다, 이 말 아니에요? 내 말 좀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의사 표시가 이것이 결정이 돼야 이 법률 효과가 결정이 된다, 이 말이죠. 결국 무슨 말이냐? 여기 표시주의는 규범적 해석하고 연결이 돼. 규범적 해석하고 연결이 되고, 의사주의는 자연적 해석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똑같은 것이다, 이 말이죠. 여기 자연적 해석은 뭐와 같이 연결된다? 의사주의하고 연결되고, 이것은 무슨 주의하고 연결된다? 표시주의하고 연결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서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이 좀 맞는 것을 틀린 것을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 법률행위 해석이 규범적 해석이다. 그러면 뭐하고 관계된다? 표시주의하고. 자연적 해석이다. 뭐하고? 의사주의하고 연결된다. 물론 여러분요, 의사주의, 표시주의는 뭐냐?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표시를 유효로 볼 것인가, 표시를 무효로 볼 것인가, 그것을 의사주의, 표시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것은 뭐냐?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법률 효과를 얼마로 볼 것인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게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란 말이죠. 결국 의사 표시가 결정이 돼야 그 다음에 법률 효과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말이죠. 만약 이것이 의사 표시에서 의사대로 결정이 됐다, 그러면 법률 효과도 자연적 해석에 의해서 확정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표시대로 결정이 됐다, 의사 표시가, 그러면 법률 효과는 규범적 해석대로 결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 의사주의는 무슨 행위과 연관된다? 자연적. 표시주의는 뭐하고? 규범적. 이렇게. 됐죠, 지금? 좀 이따 설명하면 되니까. 자, 그럼 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요. 이런 상태에서 여기 의사 있죠? 의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의사가 뭐죠? 의사가? 의사는 법률, 효과를 원하는 의사예요. 여러분, 의사 표시할 때 의사 표시는 뭐라고 그랬죠? 의사 표시는 표의자가 뭐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뭐를 발생한다? 법률 효과. 그래서 여기 의사라는 것은 법률 효과를 원하는 의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봐요. 여기 법률이라는 것은 보통 생략을 하고 효과 의사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효과 의사. 이 효과 의사를 뭐라고 한다? 내심의 효과 의사. 이렇게. 내심의 효과 의사.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한다? 진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이 네 가지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요, 기본서가 나오면 어떤 데는 우리 법은 동일한 용어를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라냐? 맨 처음에는 의사로 나오죠. 그 다음에는 법률, 효과 의사로 나오죠. 그 다음에는 내심의 효과 의사, 그 다음에 진이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서 써. 다 똑같은 말이 의사란 말이죠. 그럼 봐. 여기 내심의 효과 의사 있죠. 그 다음에 효과 의사 있죠. 그 다음에 의사 있죠. 똑같은 말이죠. 내심의 효과 의사, 효과 의사, 의사. 이 안에 다 들어있죠. 그 다음에 진이 이거 하나만 암기하면 되는데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을 뭐라고 한다? 내심의 효과 의사. 다른 말로 효과 의사. 다른 말로 의사. 다른 말로 진이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표시를 뭐란다? 표시. 표시를 뭐냐면 표시 행위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을 표시상의 효과 의사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를요. 표시 행위로부터 뭐가 되든 추단되는 효과 의사라고 얘기해. 그래서 표시행위로부터 추단이 뭐죠? 추측해서 판단한다 이 말이죠. 자, 볼까요? 이제 봐. 표시는 항상 행위로 나타나니까 표시행위라고 그래. 표시상의 효과 의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표시는 표시가 1000만 원인데 효과 의사는 효과에서 여기잖아요. 이건 얼마죠? 1억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요. 표시행위는 표시잖아요. 여기요. 효과 의사는 여기 의사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런 말이죠. 한번 봐요. 지금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뢰한 사람한테 이걸 표의자죠. 표의자고요. 이 의를 뭐라 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갑이라는 사람이 청약을 하죠. 청약을 뭐라 한다? 의사 표시라고 하죠. 이 사람의 의사는 얼마냐? 1억이야. 받고 싶은 돈 1억. 잘못 말해서 1000만 원 얘기했어. 1000만 원 사라. 의사 표시 일치하지 않죠? 그럼 의는 얼마로 승낙한다? 얼마로 승낙해? 1000만 원으로 승낙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갑이 뭐라 한다? 미안한데 나는 1억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갑하고 이제 의하고 싸우겠죠? 의리 열받죠? 의리 이제 말하는 거, 의리 말하는 거 갑한테 말을 해. 뭐라고 한다? 표시상의 효과 의사란 말이 무슨 말이냐? 표시. 너가 나한테 지금 얼마에 사라고 그랬죠? 1000만 원. 너가 나한테 1000만 원에 사라고 했다는 것은 너의 효과 의사. 너의 의사도 1억이 아니고 얼마일 것이다? 1000만 원일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1000만 원에 사라고 했지. 이 말이에요. 의리 듣는 거죠. 1000만 원에 사라. 그래서 알아서 1000만 원에 살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갑이 갑자기 뭐라고 표현하냐? 나 그거 1억에 팔라겠는데 미안한데 이렇게 잘못 얘기했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제 의리 이제 갑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무슨 소리야? 너가 나한테 1000만 원에 살아가지 않았냐? 그 살아가는 그 말을 가지고 당신 마음속의 의사를 내가 생각을 해보건데 너가 나한테 팔 의사는 얼마였다? 1000만 원이었다 이 말이죠. 여기 마찬가지죠. 표시 1000만 원으로부터 추측을 해보겠다 이 말이야. 내가 추측을. 너가 나한테 왜 이걸 1000만 원에 사라고 했을까? 너가 팔고 싶은 돈이 얼마일 것이다. 의사. 너가 팔고 싶은 생각 그게 얼마이다?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1000만 원에 사라고 얘기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표시 행위로부터 1000만 원으로부터 추측해서 판단해 보건대 이 말이죠. 너가 받고 싶은 돈 효과 의사는 얼마일 것이다? 1000만 원일 것이다. 그것을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 이렇게 얘기해. 표시상의 효과 의사 이렇게 얘기해. 그것을 뭐란다? 표시 행위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단말로 뭐란다? 표시라고 얘기해. 여러분 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요 암기가 안 되면 나중에 글을 읽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봐봐요. 뭐다? 의사하고 똑같은 게 뭐다? 내심의 효과 의사. 다른 말로 또 뭐? 효과 의사. 다른 말로 의사. 마지막으로 뭐? 지인이 이렇게. 표시를 뭐라 한다? 표시 행위. 표시상의 효과 의사.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 이렇게.
알겠죠? 이 말하고 이 말이 다 같은 말이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의사지 표시 뭐 이것은 좀 이따 우리가 설명하면 되고, 여러분 상대방이 있는 것과 상대방이 없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상대방이 없는 것을 우리가 따질 필요 있나요? 여러분 계약을 할 때 상대방이 없어. 상대방 언제 상대방이 없죠? 화장실에서 샤워할 때죠. 욕실에서 샤워할 때죠. 여러분 욕실에서 샤워하죠. 욕실에서 샤워하다 보면 상대방이 있어 없어? 없죠. 혼자 옷 벗고 워킹하고 별짓 다 하죠. 몸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그래도 문제가 돼 안 돼? 안 되죠. 그런데 그 상태로 오늘 몸매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그 몸매 그대로 밖으로 나왔어. 알겠죠? 그러면 문제가 돼 안 돼? 그것을 공연음란죄라고 그래. 내가 욕실에서 나 혼자 몸매를 감상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 상태로 밖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공연음란죄. 왜 그러죠? 아니 욕실에서 있을 때는 가만히 있고 왜 밖에 나오면 공연음란죄죠? 누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이 없는 것은 우리가 따질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대표적인 뭐예요? 임금 얘기는 당나귀기 아니에요. 임금 얘기는 당나귀. 소리 질렀어. 아무도 없는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바람이 불어서 문제가 됐지. 알죠? 바람이 불기 전까지 문제가 돼 안 돼? 안 되는 것이죠, 그게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상대방이 없는 것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상대방이 있어.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가족관계라든가 친밀한 연인관계가 아니면은 의사가 중요하다, 표시가 중요하다, 표시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따지는 것은 의사 표시가 일치할 때다, 일치하지 않을 때다. 그걸 항상 머릿속에 담아야죠. 의사주의다, 표시주의다, 자연적이다, 규범적이다. 이 말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들었더라 내 말을.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내 말을 들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말이죠. 원칙은 뭐 들어간다? 원칙은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다. 표시주의. 표시주의는요 표시대로 뭐가 된다? 유효이다 이 말이죠. 표시대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은 1억이에요? 필요 없어요. 1000만 원으로 사라고 얘기했어요. 1000만 원으로 청약한 것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얼마로 승낙하죠? 1000만 원에 승낙을 하겠죠? 그러면 일단 계약이 무조건 체결되는 거예요. 무조건. 갑은 정억을 하면 뭐를 한다? 착오를 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 그래서 취소해야지. 증명을 못하면 취소한다 못한다? 못하는 것이에요. 동포 여러분 지금 강의 듣고 계시죠? 그거 참 다영스러워요. 알겠죠? 자 그러면요 원칙을 항상 이런 봐봐. 시험은 우리가 지금까지 뭘 했냐? 항상 비교를 했지. 비교. 뭐 법률행위하고 법률의 규정이 있다. 그럼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그럼 뭐가 나온다? 법률의 규정이 나온다. 법률 요건이 있고 법률 효과가 있다.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뭐가 나온다? 법률 효과나. 이렇게 항상 비교. 이게 가장 시험에 밀리기 쉽죠. 다음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했었죠.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은 얼마나 좋아. 아무렇게나 효력 규정 그냥 4개 써놓고 단속 규정 하나 집어넣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 문제가 가장 시험에 내기 쉬운데 어떨 때 보면 또 가장 어려워. 왜? 뭔가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속 규정 같은 비교 문제 같은 거 낼 때는 많은 놈이 있는지 적은 놈이 있는지를 먼저 봐. 그래서 5개가 안 되는 놈들 있죠? 그 놈들이 언제나 정답이야. 그러니까 그걸 먼저 암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원칙과 예외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 판례예요. 올해 시험은요, 우리 민법은 판례하고 법조문만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판례에서 올해 시험은요, 31문제가 나왔어요. 알겠죠?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전부가 다 판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법조문을 문제로 만들어서 한번 풀어볼 거예요. 문제로 만들어가지고. 알겠죠? 자, 그럼 봐요. 상대방이 있다? 원칙은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봐봐. 무조건이 있잖아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그럼 무조건 여러분 뭐라 하냐?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딱 해. 그럼 표시대로 했는데, 뭐가 좀 이상해.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이제 예외적으로 뭘 본다? 예외적으로 뭘 봐? 의사주의가 있는가를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먼저 항상 뭘 봐야 돼? 표시대로 봐야 돼. 그리고 별 말이 없다면 표시대로 안 돼. 그 다음에 의사주의. 그럼 의사주의는 뭐다? 의사주의는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이다.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대로 효력이 있다. 이걸 의사주의라고 해요. 표시주의는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의사주의는 뭐대로? 표시주의는? 의사주의는? 표시주의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표시주의는 표시대로 유효. 그러면 의사주의는 의사대로 유효. 그러면 의사주의는 뭐가 무효? 표시가 무효니까. 지구상에 의사고 표시밖에 없는데 의사대로 간다 이 말은 표시가 없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니에요? 알겠죠? 자요. 자, 그럼 의사주의죠? 이 의사주의가 하나는 107조 1항 단서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108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107조라는 단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사, 진이죠? 의사를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는요, 상대방과 표의자의 뭐가요? 의사가 뭐랬다? 일치했다. 그 다음에 합치했다. 그 다음에 뭐랬다? 합의를 했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요. 자, 그럼 볼까요? 자, 여기가 누구냐면 상대방과 표의자죠. 상대방 표의자죠? 이 상대방이 누구냐? 상대방하고 표의자인데 상대방이 아기를 봐요. 아기. 표의자가 엄마로 봐요. 요즘 같은 게 추운 날 애가요 유치원 갔다 왔는데 놀이터 간다고 놀러 갔어. 엄마가 빨리 들어와 그랬어. 감기 걸리니까. 얘가 1시간 돼서 안 들어와. 엄마가 이제 애한테 전화하죠. 엄마가 애한테 전화하죠. 야, 추우니까 빨리 들어와. 얘가 들어와 안 들어와. 이러면요, 추우니까 빨리 들어와. 그런데 애가요, 응 알았어 엄마 하고 달려가죠. 그 애는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 뭔가 이상해요. 오라는 데에서 얘가 탁 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응 엄마 알았어 하고 열심히 또 놀아야죠.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이게 얘가 정상적으로 잘 크고 있는 거예요. 오라겠더니 그대로 갔다? 그거 정말 그거 이상한 애예요. 알겠죠? 얘가 우리가 많이 부족한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 알겠죠? 들어오지 않고 감기 걸린 애가 정상적으로 똑똑한 애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라간다. 와, 안 오죠? 엄마가 계속 얘기하죠. 너 빨리 들어와, 안 들어오죠? 그때 이제 엄마가 한 소리 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 사람 제일 많이 하니까. 너 죽었어, 이제. 알겠죠? 우리나라 사람은요, 자기가 낫다고 무조건 자기가 죽여버려. 알겠죠? 참 신기하죠? 그냥 너 죽었어. 말을 했죠? 죽었어. 표시했죠? 죽일 마음이 있어, 없어? 없죠. 죽인다고 얘기했죠? 의사 표시가 다르죠?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무슨 주의? 표시주의.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죠. 표시주의. 죽여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칼을 갈아야죠. 알겠죠? 그런데 엄마는요, 칼을 갈지 않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밥하고 있죠. 왜? 얘가 들으면 밥을 먹이기 위해서요. 그 말이 무슨 말이다? 그런데 여기 애가 봐봐. 애가 그러면 엄마가 자기를 죽인다고 얘기했죠. 애기가 그 말을 들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12로 전화를 해야죠. 아, 나는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 나를 좀 도와달라. 알겠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지금 공갈 협박 속에서 나를 지금 살인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느냐? 엄마가 접근 금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가처분 해서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좀 해달라. 나를 보호해달라. 뭐 이건 말을 해야죠. 그러든지 말든지 얘는 금방 죽을 건데 어차피 죽을 거 뛰어놀다 죽자면서 열심히 뛰어놀죠.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1시간 더 놀다가 들어오죠. 들어올 때도 목소리가 얼마나 낭낭한지 몰라요. 알겠죠? 엄마 나 배고프니까 밥 달라고 하죠. 아니 금방 죽을 놈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보면 엄마는 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인다는 말을 이미 까먹었죠? 예를 들어요. 어때요? 손발이 다 차가우니까요. 얼기 전에요. 감기 걸리기 전에요. 깨끗이 감싸가지고 닦이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이불로 덮어주고요. 밥 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음료수 달라고 음료수 주고 과일 달라고 과일 주고 온 시중은 다 들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왜 그래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아기는요. 엄마가 자기를 죽인다고 표시를 했죠? 그렇지만 엄마의 의사 생각은 자기를 죽이지 않는다는 것은 얘가 경험을 통해서 알아 몰라? 알죠. 알겠죠? 그러니까 표시가 중요하다, 의사가 중요하다. 의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얘가 안 들어오는 거죠. 표시가 중요하면 도망가야죠. 죽인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집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원래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뭐로 가야 돼? 표시로 가야 돼. 그럼 얘는 도망가야지. 그런데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그래도 얘는 집에 들어와. 왜? 무슨 주의니까?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뭐가 무효? 표시. 죽인다가 무효다 이 말 아니에요. 엄마 지금 뭐하고 있어? 밥하고 있죠? 의사대로 효력이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효력이 있지만 상대방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과 나이가 의사가 일치하거나 내가 상대방이 표의자의 말하는 의사 속을 알면 그때는 뭐대로 있다? 의사대로.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남편이 갔는데 내일 모레 빼빼로 데인지 알지? 응 알았어 걱정하지 마. 가죠. 이 여자는요 이미 이 남자가요 빼빼로를 사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죠. 그러니까 퍼즐을 자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고 있어. 빼빼로 사올 때에만 대기하고 있어야죠. 왜요? 그 사람의 의사를 이미 알고 있거든요. 표시는 사온다죠. 의사는 사오지 않는다죠. 그러니까 의사를 아니까 표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사오지 않는다, 사온다는 표시는 무효고 사오지 않는다, 의사가 유효니까 사오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오든지 말든지 밥 먹든지 말든지 씻든지 말든지 자고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뭐라 한다? 의사주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시험에 원칙적으로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표시대로 효력이 있는데 표시대로 유효이다.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이 말이죠. 항상 뭘 본다? 의사가 있나 없나를 봐. 그럼 어떻게 본다? 뭔가 합의가 한 것이 있는지,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는지, 합의했다, 양해했다, 짜고 했다, 통정했다 이런 말이 있는지를 찾아봐. 있다 그럼 무슨지?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뭐가 무효? 표시가 무효.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대로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문제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우선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